자, 안녕하세요. 자, 시험은 끝났고 이제 다시 30일의 대비인데 페이지를 표지에서 일곱 장 앞 넘겨보세요. 그 컨텐츠에서 목차가 있어요. 본문 앞에 정현 저 앞으로 목차. 자, 오늘 월요일 매주 월요일 배우실 과목이 2차 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예요. 자, 줄이면 법령 및 중개실무인데 전체 과목이 이제 1차 공부하신 분도 계시니까 1차 두 과목이 있죠. 민법하고 부동산학개론이 있죠. 자, 민법하고 가장 관계 있는 과목이 2차 과목에서 제가 가르치는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중개실무,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이 있어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나 공부하신 분들은 민법이 남아있을 때 이 과목을 좀 하셔야 돼. 이 과목은 수업 들어보시면 반복을 여러 번 해드리니까 일단 4월까지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 공시법 중에서 등기법 있죠. 등기법 공부 좀 하셔야 돼. 등기법 시간에 다시 말씀하시겠지만 퇴신으로 공부 처음입니까? 민법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구가 어떤지 몰라도 그건 퇴신 말고 세 분은 공부를 좀 하신 분이에요. 올해 다 1차가 되신 분들이 저 뒤에 분도. 그래서 다른 과목이 보통 성향이 공부를 해보시니까 개론 성향이 있는 분도 있고 민법 성향이 있는 분이 있죠. 개론 파트는 학교 다니실 때 인문계가 아니고 자연계죠. 계산 문제가 좀 많고 숫자 많은 게. 그래도 이 과목이 좀 유리해도 억지로 이 과목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2차 1년 동안 한번 쭉 하시려면 이 과목까지 하셔야 되거든. 그럼 오늘 첫 수업 들어보시면 첫 수업인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인데 민법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부동산에서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하는 일을 배우는 게 공인중개사 법이고, 실장님이나 소장님이 하는 일이 계약을 도와주는 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는 게 소장 일이기 때문에 계약을 배우시는 과목이 이 과목이죠. 그래서 올해 시험만 봐도 30회 시험만 봐도 민법 문제가 5문제 나왔어요. 민법 문제가. 그 민법 2차 과목에서 5문제는 억수로 크죠. 그래서 따로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게 아니고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2차 과목, 좀 이따 목차 보시겠지만 이 부분에 7개 정도 나오는데 4개, 5개 민법 문제예요. 관계가 크다 그 말입니다. 개론 잘하시면 장점인데 이상하게 사람 성향이 개론도 잘 80점, 민법도 80점 그런 분 잘 없죠. 특이하게 몇 분은 계시긴 하지만 그 사람 정상 아니에요. 그 정상은 민법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게 좀 약하고 개론 잘하시는 분 민법 약하고 그렇습니다. 성향이. 점수가 60점, 60점이나 합격하시는 분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주 월요일 배우실 과목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인가?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 출제 비중이 파트 1이 있죠.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죠. 1장 총칙부터 해서 넘겨보시면 10장 지도감독 및 벌칙까지 거기까지가 여기 공인중개사 법 할 때 법은 두 가지예요.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가 법이 공인중개사 법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목차를 보시면 제11장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있나요? 페이지가 없으니 좀 불편하다, 그죠? 네? 네. 11장 네, 제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그래서 우리가 배우시는 법령 및 실무할 때 법령은 두 개다 생각하시면 돼.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전체 40문제 100점인데 출제가 이 법 두 개를 합쳐서 33개에서 34개 나와요. 법 두 개 합쳐가지고 80% 이상, 80%에서 최대 85%까지는 지금 1편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 이제 6개, 7개가 실무 쪽이에요. 자, 그러면 33개, 34개 나오는 비중도 여기가
공인중개사법이 27개, 8개 나와요. 그 다음 여기가 나머지 5개, 6개 나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제 올해 30회 문제만 보시면 여기는 평균적으로 27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28회 때는 5문제, 29회 때 4문제, 그 다음에 올해는 7문제 나왔어요, 이게. 저도 40문제 받아보고 그 뭐 에듀윌 회사 불러가지고 올라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한 문제를 모르겠어요. 시험 보시면 기억나실지 몰라도, 토지 거래 허가에서 불허가 처분받으면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 소유자가 국가기관 시장군수구청 찾아가지고 내 토지 네가 매수해 가라. 매수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한국은행도 들어가 있고 석탄공사 들어가 있는 거 그건 모릅니다. 선생은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 정도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공인중개사 법령도 이 전체 33개 4개도 공법처럼 수업 시간에 교재는 들어가 있지만 출제가 안 된 부분에 1문제, 2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뭐 점수가 최대 나온 분이 찍어서 맞춤 문제 다 해가지고 97.5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97.5까지. 제가 모르는 그 문제 틀려가지고 97.5까지 100점 나온 사람은 없어요. 올해 보니까 제가 수업 하나 하고 가보니까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여기 공부를 좀 하신 분도 처음 하시는 분도 민법 공부를 좀 집중하시고 여기까지 6월까지 여기 좀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무 쪽은 거기 파트 2에서 실무 쪽은 시험에 총설 부분은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 2장은 시험에 공인중개사법 안에 있는 건데 올해 특이하게 서식 문제 지문이 한 문제가 아니고 지문이 한 개 나왔어요. 그리고 가볍게 보시면 되고 보통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3장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있죠. 맨 밑에 거기서 나오면 한 문제. 그 다음에 대부분 시험 나오는 게 3장도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시험 나오는 게 5장, 6장, 5장, 6장인데 6장에서 대부분 나와요. 6장에서 대부분 4개, 5개 나와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 나온다고 요강을 발표하고 올해 처음 나왔던 게 나중에 공부 진행하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제5장 계약의 체결에서 4장 보시면 전자계약 시스템 있나요? 네, 그게 처음으로 한번 나왔어요. 그 페이지로 달아나면 좋은데 그죠? 4장. 출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돼. 세세한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출제가 몇 회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나올 예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출제가 전체적으로 40문제인데 법령에서 33개, 4개, 나머지 6개, 7개 나눠 정도 보시면 돼. 가장 많이 필요한 과목이 민법이다 생각하시고 민법 공부 좀 하시고. 그 에듀윌 같은데 거기 공개 설명회를 어디 갔다 왔는데 보니까 뭐 자료가 쭉 있습니다. 뭐 비중이 어떻다 이렇게 쭉 하는데 그걸 제가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프린트해가 설명 드리려 하다가 괜히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한 사람이 6과목을 다 통과를 해서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이번 주는 과목마다 과목 특징하고 그건 좀 더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면 장점이 동차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를 해보신 분도 공부하실 때 60점 이상 맞기 위해서 절대량은 필요합니다. 절대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정도 정리하시고 기본서를 좀 읽으시면 시간은 5, 6월 정도 조금 지칠 때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지금 11월 달이에요. 1월 달 오신 분하고 11월 달 공부하신 분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부터 모의고사 진행되면 3월부터 우리는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론 파트만 그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하고 하신 분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것처럼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공부를 모의고사를 3월부터 보시겠다 생각하시고 6월 모의고사 보시고 7월 달 넘어가시면 내가 전체 2차 과목이나 2차 과목에서 버릴 문제가 뭐인지 미리 결정해 좀 편하게 가시면 돼. 태희 씨는 공부를 처음 하시기 때문에 가감 없이 무조건 4월까지 견디셔야 돼.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 시점이 여러 번 와요. 갈등이 억수로 오는 시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공부량보다 한 3배는 더 많아요. 어려운 것도 어렵다는 시험 듣고 와서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으시게 되면 한 3배 이상 어려워요. 그래도 이게 절대평가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다 하는 공부가 아니죠. 상대평가 학교 다니실 때는 내가 옆에 짝꿍을 이겨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같은 수행 가지고 같은 내용을 들으셨는데 이해가 잘 되시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옆에 짝꿍은 이 부분은 잘 되는데 안 되는 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뭐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제가 기억도 오래 하죠. 이제 성함을 여쭤보고 이제 오신 분은 성함을 제가 모르지만 제가 성함을 수업 시간 성함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저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나중에 이제 수강생이 외부 수강생이 좀 오고 하게 되면 성함을 몰라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 저기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3, 4월 이후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째 선생님이 이제 수강생 이름을 다 아냐고. 처음에 오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이제 발표 나게 되면 그때 수강생이 좀 옵니다. 처음에 오기엔 또 민망해가지고 또 12월 또 견뎌 좀 지나고 충격이 좀 완화될 때 그때 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월까지 이론 과정이니까 철저하게 최대한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먼저 빼지 마시고 어려워서 빼지 마시고 하셨다가 7월 달에 문제 풀이 들어가시면 6월까지 공부하시고 쭉 모의고사도 보셨는데 7, 8월 달 가셨는데 도저히 내가 못 따라가겠다 이 부분 거의 10%씩 줄이는 시기가 7월 이후에요. 그래서 9월 달 최종 특강 할 때 쪽집게 백선하고 실전 모의고사 사회 하기 전에 8월 말 모의고사 보시고 결정 좀 하셔야 돼. 20% 정도 과목별로 20% 줄이는 작업을 하시는 시기가 8월 말이에요. 이건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뭐 수험생마다 공부를 하시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 기획표도 제가 상담해서 다시 잡아 드릴 테니까 태희 씨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저하고 상담을 좀 하셔야 돼. 시간을 좀 잡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동영상 믿지 마시고 동영상 합격생하고 실강의 오프라인 강의 수강생하고 합격률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강의가 8 온라인 공부하신 분이 합격률이 2 그 정도 돼요. 비중이. 그래서 강의는 똑같은 내용을 실강의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을 동영상 그대로 올려드려도 집에서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이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자, 요 정도 하고 과목별로 이제 수업을 할 때 수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겠죠, 선생님마다. 저는 수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이론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론 설명 드릴 때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1시간 수업이 한 50분, 길어지면 55분 정도의 판서를 한 칠판 정도 할 거예요. 판서를 할 겁니다. 판서는 제가 부탁드릴 게 2개 있습니다. 노트를 하시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설명을 그냥 가시지로 보여드리기 위한 수단이지 노트는 4월 중순 되면 요약집이 나와요. 기본서 두께의 3분의 1 정도 되는 200페이지 전후에서 요약집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들으시다 보면 8월 정도 가시면 요약집의 반 두께 되는 특강제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교재는 학원에서 시기별로 쭉 줄여드릴 테니까 학원 교재가 따라오시면 돼요. 판서를 하지 마시고 판서는 노트 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까지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때 연필 드시면 돼요. 교재 보시죠 할 때 연필 드시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교재가 거의 있겠죠. 95% 이상 있는데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시험에 거의 출제가 매년 되고 중요한 부분을 밑줄 하십시오. 밑줄 하시고 괄호해 보시죠.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한두 개는 설명드리고 중요 부분인데 교재에 빠진 부분은 교재 여백이 있겠죠. 그게 몇 자 적으시라 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를 가지고 4월까지 단권화시키고 거기에 정리하시면 돼요. 나중에 노트는 8월 모의고사 보시고 9월 넘어가시면 그때 쭉 공부하셨는데 안 되는 부분 출제는 기출문제 집을 보니까 매년 출제는 되는데 내가 애매한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오답 노트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문방구에서 오답 노트를 한 개 구입하고 그때 적으시면 돼요. 자, 수업 진행 이렇게 하고 그날 이제 배우신 내용 수업 11, 12월 과정은 수업을 2시까지 꽉 채워서 하진 않을 겁니다. 보통 이제 중개사법, 공시세법은 2시까지 하는 과목이 아닌데 어쨌든 공시세법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격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만 2시까지 안 하고 1시 이렇게 반 정도 끝내니까 조금 그래가지고 저도 2시까지 수업을 해요. 수업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론 설명 한번 드리고 교재 확인 한번 하시고 마치고 가실 때 그날 배우신 내용 중에서 다음 주에 필요하고 계속 필요한 중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10분 정도, 15분 길면 15분 정도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오시면 마지막으로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서 드릴 테니까 수업 끝나고 중개사법을 공부하실 때 그날 밑줄 한 내용 한번 보시고
공부를 좀 2차까지 하신 분들은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지문까지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좀 필요한 과목이 2차만 하시면 공법 같은 거, 등기법 같은 공부를 좀 하시라, 복습을. 그 이제 2차는 나중에 보시면 올해는 세법이 좀 어려웠어요. 2차 중에서 세법이 어려웠고 29회 때는 등기법이 어려웠고 이제 세법이 어려웠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어렵게 한번 나올 때 했는데 어렵게 나와도 올해처럼 민법 사례형 문제처럼 쭉 푸는 게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학원마다 이제 중개사법 성적도 많이 다른 것이 뭐 광의를 얇게 하시는 학원 당연히 선생님 성향 중에서 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넓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복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해드릴 테니까 수업 집중하시고 요때만 연필 드시면 돼요. 막 적으려 하지 마시고 수업 들어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보시면 오늘 입문 과정이고 기초 과정인데 그냥 간단하게 막 요거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수업 들어보시면 기출문제 유형을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요 부분은 기출문제 유형이 이렇게 2개 나오는데 요건 반드시 하셔야 되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요걸 하시고 요건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시험 위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죠? 자,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 기본서가 교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교재 내용 중에서 한 15% 20%는 시험에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하는 내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기본이 넘겨보시면 총칙에서 1장 서론이 있죠. 서론,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 있죠. 법령 동그라미 해보세요. 법령. 자, 여기 과목에서 법령할 때는 법이 2개가 있다. 공인중개사 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있고 먼저 배우실 내용이 출제 비중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걸 2개월 8주가 그냥 평균이면 5주 정도는 공인중개사 법에 수업할 거고요. 요건 한 주에서 한 주 반 정도 하고 나머지 실무도 한 주에서 한 주 반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출제비용이 높은 데는 5주, 그 다음에 나머지 3주는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실무 쪽 할 겁니다. 최소한 5주는 필요한 게 공인중개사 법령이에요. 자, 그러면 수업 공부를 하실 때도 알고 공부하실 게 무엇이냐면 지금 수업 시간 하는 법이 월요일 시간 수업하는 내용이 공인중개사 법 내용인지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내용인지도 알고 공부하시는 게 답이에요. 특히 2차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란 법 안에는 법이 6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 정비법인지 개발법인지 국토계획법인지 알고 공부하시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1주부터 해서 5주까지 공부하실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우리가 법이다 할 때 구체적으로 법령 이렇게 법 또는 법령 이렇게 할 때는 이 법 안에는 법령 안에는 3가지가 있어요. 거기 1번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이 있죠. 2번 공인중개사법 뒤에 시행령 붙었죠. 시행령 괄호 대통령령까지 밑줄해 보시고 3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괄호 국토교통부령이 있죠. 그 법조문수는 몇 개 없습니다. 법조문수는 거기 양가로 1번에 공인중개사법 조문이 51개 조문 2번에 시행령 조문이 둘째 줄에 38개 조문 그 다음에 3번에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이 둘째 줄 뒤에 29개 조문입니다. 전체 합쳐봐야 117개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117개 조문 안에서 출제를 이만큼 한다는 겁니다. 27개에서 8개. 배우시는 과목에 부동산 공법에서 6개 법을 틀면 저희 법 조문의 10배, 20배 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법 조문수만 따지게 되면. 그래서 오늘 첫째 주 배우시겠지만 법 조문수로 공부하실 양은 적은데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말, 유사 표현을 계속 만들어요.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하고 같은 것을 이해하시는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부동산 공법은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이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구석탱이 있는 거 교과서는 있지만 수업 외적인 내용을 내버리면 그게 난이도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문제는 없는데 같은 말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설명드릴 게
법의 구성 또는 법령할 때는 공인 중개사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위에 명령을 두고 있는데 시행령이 있고 법 시행 규칙 이렇게 해요. 이걸 법 또는 법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공인중개사 법률 또는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 규칙을 합쳐서 공인중개사 법 또는 법령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률 밑에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별칭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위에 시행령을 두는데 시행령은 공포할 때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 명의로 공포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합니다. 같은 말인 거 이해하셔야 돼요.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다. 시행규칙은 각 부장관이 공포하는 것인데 우리는 부동산 공부하는 거죠. 부동산 관련 공부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소관부서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에요. 만약에 영역이 노인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이다, 사회복지법이다. 복지 파트는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겠죠. 그러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법령이고 시험은 법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시 1, 2월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법 조문에서 만약에 어려워질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서 현재 중개를 하고 있는 소장님이 되기 위한 개설 등록 제도를 구조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개설 등록을 하고자 자는 등록해야 한다라고 법에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하려면 사전에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도 정해야 되겠죠. 그럼 기준을 갖췄으면 어디에 가서 등록 신청을 하고 며칠 내에 등록을 하고처럼 등록 절차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개괄적으로 들어주시면 등록에 관한 기본 내용은 법률에서 구조에 있어서 등록을 정하고 등록을 하기 위한 사전 갖춰야 될 등록 기준 같은 것, 등록을 위한 절차는 어디 정하는가. 그래서 거기 대통령령 밑줄 하셨죠? 하시면 법에 정하고 있는 각종 기준, 적어보세요. 기준처럼 각종 기준은 어디 정하는가?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대. 각종 기준. 등록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종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그럼 여기처럼 등록 신청은 시군구청장이 등록해야 한다. 등록 관청은 7일 내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처럼 등록 절차처럼 밑에 국토교통부령 있죠? 국토교통부령에는 각종 절차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셔도 제가 수업 진도 진행할 때 이게 3번 정도, 4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기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론 예외는 나중에 따로 뽑아내겠지만 원칙은요. 절차에 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령. 한 개 더 적으시면 국토교통부령 각종 절차 밑에 각종 서식도 국토교통부령에 정하고 있다. 나중에 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해야 한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처럼 서식관계 지문 나오면 다 앞에 붙는 말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응시원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각종 기준을 묻고 있는가, 절차와 서식을 묻고 있는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 전체를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을 뭐라 부른다? 법 또는 법령이다 부른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시험은 요게 이제 시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지금 적으신 대통령령에서 뭘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뭘 정할 것인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박스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있다가 다시 용어 정의할 때 다시 이 부분 간단히 들어올 거니까 필요 없는 부분 일단 넘어가죠. 거기 3페이지 박스 밑에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하고 쭉 나와 있죠. 이것도 1, 2월 달 가서 합시다. 민법이란 수업도 한번 들어보시고 공법도 들어보셔야만 조금 되고요. 자, 법령의 구성을 보시고 이제 법 1조부터 보시는데 4페이지 2절 있나요?
법의 제정 목적이 있죠. 여기서부터 1조예요. 여기에 법 조문수가 이게 1조에서 51개 조문입니다. 1조 어떤 법이든지 법을 만들면 그 법 1조에서 목적정을 정해요. 법의 제정 목적에서 목적 읽겠어요. 목적은 출제 비중은 아주 약합니다. 전혀 시험에 반드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면 거기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두 줄 가지고 오지선다 한 문제 만들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것처럼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이 날 때 전체 내용을 모를 때 지문 1개 정도 5개 지문 중에서 1개 정도 나오는 게 목적조항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지금 배우시는 5주 동안에 배우시는 공인중개사 법령은 뭘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었는가 해서 세 가지를 끊어서 정리를 하시는데 첫째 줄 보세요. 지금 몇 분은 계시가 이거 책은요 공부하실 때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집에 가셔서 책을 읽으시면 소리내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읽기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를 이론에서 알아듣고는 계시는데 책을 읽지 않으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그 설명은 이해되지만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문제를 설명해서 이해하신 내용하고 이 내용 같은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외부 학원에서 수업하게 되면 읽어보십시오 하면 막 읽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효과가 있으니까 좀 부끄러워도 제가 마이크 들고 제가 선창을 쭉 할 테니까 자 법제 1조에서 목적 박스 있죠? 시작.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단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아닌 것 아닌 것 할 때 다시 법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험은 이렇게 나겠죠.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은 해놓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제정 목적을 넣으면 틀리겠죠. 다른 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제정 목적인데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을 넣으면 틀리니까 일단 먼저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에서 이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은 뭘 정할 내용인가?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까지 밑줄해 보시고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제1목적은 전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면 현재 부동산 안에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인중개사이면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현재 소장님 이름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 중개업자를 했는데 업자란 개념이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어서 현재 소장님 이름이 공인중개사인데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 빼고 실장님 중에서 공인중개사이면서 실장님인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법은 앞에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법의 주된 내용이 현재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 업무 파트를 정한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1. 전문성 제고 목적이 1이고 그러면 전체 공인중개사법 전체 내용은 대부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배우시면 학개론 시간에 부동산을 가지고 수행하는 전체 업을 분류하는데 부동산업이 있어요. 부동산업은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 업을 다 합쳐서 부동산업이랍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 개발, 건축, 개발, 관리, 중개업도 있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두 번째 목적은 전체 부동산업 전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동산업 중에서 뭘 육성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부동산 중개업 되어 있죠. 중개 동그라미 하시고 전체 부동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동산업 중에서 뭐만 부동산 중개업만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뭐예요? 경제 동그라미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인가 아닌가 할 때는 여기 세 가지 끌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전체 담고자 하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 제고 목적이 제일 목적. 두 번째는 전체 부동산 업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업은 어떤 업만? 부동산 중개업만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건 나중에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고 7, 8을 넘어가시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겁니다. 7, 8을 들어가시면 두 번째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제정 목적과 비교해서 요약집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시고 간단하게 이 정도 정리하죠. 정리하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할 것이 옆에 페이지 3절에 용어의 정의 있죠. 이 책 구성을 보니까 거기 목적정의 3절 용어의 정의 위에 조그만한 박스에 있나요? 보충학습이 있죠. 요건 목적정은 단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박스에 있는 보충학습은 기출문제 틀린 질문 모아놓은 겁니다. 함정을 체크하는 게 보충학습이기 때문에 공부를 이해되시는 파트가 있으면 보충학습까지 읽어가시니 맞아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보충학습은 좀 뒤로 미루셔도 되고 어쨌든 이 책 가지고 1, 2, 11, 12, 1, 2, 3, 3순환 하니까 어쨌든 단계별 4월 말 정도에서 이 책 전체 내용의 85%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핵심은 거기 3절의 용어의 정의가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내용을 보시기 전에 이게 용어의 정의가 올해도 나오고 거의 계속 나오는데 특히 2차 과목에서 공인중개사법 1조 목적이요 2조 목적에서 공인중개사법 안에 쓰고 있는 많은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 중에서 공인중개사법 전체 용어 중에서 중요한 용어를 법에서 직접 2조 조문을 둬서 정의하게 된다. 용어를 정의하겠단 말은 법에 쓰고 있는 용어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용어만큼은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뒤에 법 조문이 이해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공인중개사법을 보실 때 최소한 용어만큼은 지금 2조에 정하고 있는 6개 용어만큼은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런 취지예요. 그러면 용어의 정의는 출제되는 유형이 두 가지예요. 거기 박스 안에 1번 보니까 중개라 하면 돼 있죠. 용어의 정의에서 박스 2조 정의에서 1 중개라 하면 돼 있죠. 뭐라 하면 밑줄 하시고 끝에 말한다 돼 있죠. 끝에 자 보세요. 법 조문대로 내는 것이 쉽습니다. 법 조문대로 낸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이다. 용어와 관련된 설명이다. 용어 정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험에 지금 체크하신 것처럼 뭐라 하면 시작하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걸 물을 때 뭐라 하면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지금 중개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중개라는 개념을 정의한다는 말은 뭐예요? 법에서 중개란 말을 용어를 만들어 놓겠다 그 말이죠. 그럼 한 개를 정의할 때 중개라 하면 하고 말한다 할 때 한 개의 개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개 이상의 요소는 가지고 있겠죠. 한 개 이상의 요소를 합쳐가지고 용어를 만들어 놓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중개라 하면 말한다 할 때 한 개의 개념을 정의할 때 법에서 몇 개의 요소를 가지고 한 개의 개념을 정의했는가 요소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 정의할 때 사용된 요소가 다 들어가 있으면 옳은 질문이겠죠. 세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한 개가 빠졌다. 개념이 완성된 거 아니죠? 틀린 질문. 세 개만 들어가면 용어 완성되죠? 세 개 위에 불편하게 한 개 더 붙여버리면 개념이 확장되니까 틀린 질문. 그 용어의 정의는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한 개의 개념을 정의할 때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나 이걸 파악 안 하시면 그냥 쭉 읽어버리면 다 맞게 보이는 게 용어의 정의예요. 정확하게 몇 개의 개념 요소를 가지고 한 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가. 요게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 요게 출제 기초. 그럼 좀 더 변형시켜서 나오는 게 변형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 1호처럼 중개에는 또는 이 공인중개사에는 뒤에 말한다가 아니고 포함된다,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출제가. 그럼 이건 법대로 표현하는 겁니까? 변형입니까? 법대로 표현하는 것은 뭐라 하면 말한다 이게 법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에는 포함된다, 해당한다, 볼 수 있다는 것은 변형해서 묻겠다 그 말입니다. 출제는 여기에 쉬운 문제, 여기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공부 처음 하실 때 또는 공부하신 분도 이 요거만큼은 뭐라 하면 말한다 요거만큼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돼. 그 1월달에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또 요거 또 깨우친다고 이거 못 하겠죠. 우리는 1, 2월 넘어가시면 요거 더 치중하시고 처음에는 뭐라 하면 말한다 요거부터 하셔야 돼. 그 출제 유형은 두 가지인데 요건 제가 올해 출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제가 연습시킬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용어는 6개를 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용어 말끼리 비교하시면 되니까 1번에 중개를 하면 돼 있죠. 3번이 뭐예요? 3번 중개업이라 하면 밑줄 하시고 1번하고 3번 연결하시고 중개는 두 자고 중개업은 세 자인데 용어를 법에서 중개하고 중개업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는 말은 중개하고 중개업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르니까 구분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양이 좀 많고 사람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정리하시면 돼요. 2호가 뭐예요? 공인중개사람이 있고 4호가 개업공인중개사. 여기도 중개 개념은 같은 단어인데 업 개념을 넣어서 개념을 구별하시듯이 이후에 공인중개사하고 4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용어를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을 같이 쓰고 있는데 4호에서 개업을 넣어서 개념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 말은 다른 개념이 아니니까 구별하십시오. 그 말이고 5호에 소속 공인중개사 있나요? 6호에 중개보조원 있죠. 5호하고 6호를 합쳐가지고 앞에다가 소장이 중개업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가게 실장님 둘 수 있나 없나요? 실장님 둘 수 있겠죠. 둘 수 있는 실장님 이름을 공인중개사법에서 고용인이라 불러요. 고용인. 그래서 5호 소속 공인중개사, 6호 중개보조원 앞에 합쳐가지고 고용인 적어보시고 고용인 하게 되면 두 사람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이렇게 법에서 2조 용어 정의에서 개념을 6가지 정하고 있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정리하시면 비교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중개 개념에 업 개념 요소를 넣으면 틀리고 그런 거니까요. 여기 공인중개사 개념 안에 이 개념을 넣으면 틀리고 양 용어를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쉬기 전에 요거만 봅시다.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수백 번 듣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중개, 중개행위, 중개완성,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중개계약 해서 중개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중개란 개념은 뭐하고 비교를 하실 줄 아셔야 되는가? 자, 시험 과목이 6과목이죠. 수업하는 과목이 6과목입니다. 그죠? 자, 6과목이 왜 필요한가? 6과목은 누구한테 필요한 6과목인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이 쪼개면 6과목인데 6과목은 시험 과목이죠. 시험 과목이니까 시험 명시에서 자격을 취득하겠죠. 자격을 취득한단 말은 쉽게 말씀하면 합격한다 그 말입니다. 시험 명시에서 평균 60점 이상 합격하시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합격한 자를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뭐라 부르는가?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6과목은 1차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과목이죠. 공인중개사 된 다음에 이 자격증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시험 명시에서 자격 취득한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든지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 되어서 부동산에서 중개업을 할 때 필요한
6과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시는 6과목은 철저하게 소장이나 실장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현장에 나가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중개할 때 올해 시험 지역권 설정 중개할 때 필요한 6과목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중심 과목이 민법인데 민법에서 배우시는 과목 내용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신 내용이 당연히 다르겠죠. 내용이 같으면 이거 따로 법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민법에는 민법이란 법이 있고 2차 과목 중에서 대부분 과목이 공법이란 과목이 있는데 민법은 나중에 민법 시간에 사법 이렇게 불러요. 개인 사자서 한자는 시험 안 나와요. 부동산 공법은 공자가 이랬습니다. 이건 공적인 관계를 정하는 법이다. 사적인 관계를 정하는 법이다. 개인 사자니까 민법 안에서 배우신 내용은 민법에는 이런 말이 절대 없어요.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은 이런 말은 없어요. 국가기관 없어요. 개인 간의 관계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관계인 법률 관계를 정하는 것이 개인 간 관계를 정하는 것이 민법이에요. 민법에는 벌칙도 없습니다. 위반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요. 과태료 처분은 이런 말도 없어요. 어떤 개인이 같은 개인한테 제지를 준다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손해가 발생되면 소송을 걸어서 국가기관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구제받으십시오. 그런 취지이지 민법 조문안에는 제재 조항이 없어요. 근데 공법이라는 법은 공적인 관계를 정하는 것이니까 공법에서는 대부분 주체가 중요한 게 토지 소유자는 매매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에 허가받아야 한다.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허가받아야 한다 해서 국민의 지위는 개인이 아니고 같은 사람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민법에서는 개인 지위이고 공법 나면 공적인 지위니까 국민 지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요 관계를 정하는 게 국가기관하고 국민 간의 관계를 정하는 게 공법이에요. 공법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 너무 어려운 게 이게 지금 누구 소관인지 시군구청장 소관인지 시도지사 소관인지 국토부 장관 소관인지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공법은 공법 시간에 내일이 아니고 수요일 공법 시간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중개 개념의 기초가 뭐인가.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합니다. 교환 계약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이걸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은 당연히 당사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 계약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은 계약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할 수 있나 없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이 직접 만나서 하는 계약이 매매 계약이죠. 그거 어디서 배웁니까? 민법에서 배웁니다. 그 말은 30일 때 증을 따시고 실무 교육 받으시고 계약서 쓸 줄 아시면 굳이 내 소유 아파트를 내가 팔고 싶은데 내 원룸을 세를 놓고 싶은데 굳이 부동산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단독주택지가 밀집되는 지역 가시면 전봇대 주인이 직접 붙여놨죠. 전화번호 떼갈 수 있도록. 그 말은 내가 부동산 통하지 않고 내가 계약 쓸 줄 알고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지식이 내가 있으니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내가 직접 전화번호 적어놓고 광고 띄워놓으면 전화 오면 내가 직접 계약서 써주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교차로나 벼룩시장이나 네이버 광고를 직접 낸다 그 말은 뭐예요? 부동산에 내놓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직접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중개 개념이란 것은 지금 민법에서 배우신 이 영역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 직접 거래하는 것, 직접 매매하는 것은 중개란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기는 중개란 개념이 없어요. 그럼 중개란 개념이 언제 필요한가? 거꾸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싶은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부한 적이 없어서 법률 지식이 없고 계약서를 내가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직접 매매는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경험이 없고 법률 지식이 없지만 손해봐도 내가 보겠다 하면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나보다도 더 공부를 좀 한 계약서를 써본 경험이 있는 부동산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부동산 찾아간다. 그러면 개업공인사 가게 찾아가서 내 소유 아파트를 팔고 싶으니까 내가 매수인 찾기가 쉽지 않고 하니까 네가 매수인 찾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매매 계약을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오겠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표현이 부동산 토지에 대하여,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과 매매 계약 체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이전 등 요걸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이라 하지 않고 부동산인, 소장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요? 매매 계약을, 교환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들어오는 손님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하고 달리 매도 중개 의뢰인, 매수 중개 의뢰인 이렇게 해요. 부동산에들은 전화하다가 손님 왔습니다.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할 때 그 부동산에 들은 손님 이름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다? 중개 의뢰인, 중개 의뢰인. 뭐 해달라고요?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이 중개 의뢰인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와서 물건 내놓고 갔죠? 그럼 소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물건 내놓고 가십시오. 제가 매수인 찾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승낙해서 접수받았죠. 그러면 민법에서 체결되는 계약 이름은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배우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계약을 직접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하고 소장하고 하는 계약이 있어요. 다시 뭐 해달라고요? 뭐 해달라고 손님 와서요?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이죠. 소장은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고 승낙했죠. 그래서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에요. 중개계약 앞에 중개란 말이 들어가는 과목은 이 과목밖에 없어요. 민법에서는 중개계약 배우신다 안 배우신다? 안 배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 배우시는 요 당사자 간 만나 직접 계약하는 요거 민법 영역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법에 직접 안 배우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 배우시는 거예요? 요거 매도 중개 의뢰인, 매수 중개 의뢰인과 누구하고? 기업 공인중개사 간 어떤 계약을 하고 중개 계약하고 손님이 내놓은 물건을 등기부 보고 조사 확인하고 매수인 손님 데리고 현장 안내해서 설명하고 설명대로 매수인 차인이 설명대로 조건이 맞으면 계약합시다 하면 계약서 써주고 그 대가를 보수받는 게 우리 과목이에요. 그러면 여기 간단히 기본만 적고 쉬었다 할게요. 중개란 개념은 민법하고 다른 개념이요. 중개란 개념은 지금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 줄이면 거래 당사자가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중개인가요? 매도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은 중개인가요? 여기는 중개란 말이 없죠? 이건 어디서 배우신다고? 이건 민법이요. 우리 과목은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하고 임대임차인 간에 만나 직접 계약하는 민법 영역을 배우시는 게 아니고 당사자 매도 매수인 간, 임대임차인 간에 개입하여 매도 매수인이 의뢰한 임대임차인이 의뢰한 계약, 매매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것,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뭐다? 그죠?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지 당사자가 되어서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여기에 가장 기본 개념이면 용어 정의는 항상 유념하실 게 뭐라 하면 말한다 나오면 그럼 중개란 개념을 정의할 때 몇 개의 개념 요소가 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채우시면 돼요. 뭐에 대하여 어떤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인가. 이게 이제 시험 과목의 포인트예요. 중개 개념하고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신 내용이 구분되시죠? 당사자끼리 하는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시고 당사자 간의 개업공인사 부동산이 개입해서 그때 도와줄 때부터 우리 법이 적용이에요. 영역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됐죠? 쉬었다. 요거부터 다시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